회피형 잘못 만나면 정말 자존감 넘치던 안정형도 바닥을 넘어서 지하실까지 뚫고 들어갈 정도로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병에 사람 미치게 하는 그 회피형, 안 겪어보면 모르잖아요. 네, 제가 바로 그 회피형 콜렉터고요. 이 회피형 특징들을 사주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이라도 미리 알고 회피하시라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연애에서 굳이 상처받는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 만나기에도 부족하고 짧은 인생이니까요. 지금부터 회피형 특징 및 사주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회피형은 자신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상대방이 절대 1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독립적이고 자기 주체적인 연애?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내로남불 성향을 기반으로 본인이 상처받기 싫어서 차라리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상처받지 않고 마음고생을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 상대에게 온전히 100%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100% 줬다가 사랑에 실패하거나 가슴 아플 일이 생기면 자신이 겪게 될 상처를 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회피형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회피형이 참 무서운 게 처음에는 전혀 회피형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약간 쎄한 게 느껴지고 처음부터 도망가든지 하면 좋을 텐데 고단수는 절대 그 티를 내지 않죠. 하지만 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마음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의존도도 커지고 하는 게 일반적인 커플들의 모습이라면 회피형은 이별,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가 커져서 오히려 상대방을 밀어내고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고 진전이 될 것만 같은데도 자꾸만 나를 밀어내고 선을 긋는 등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약간의 회피형 기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절이나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것과 더불어 애초에 깊은 마음속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온전히 믿지 못하니 자신의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내뱉지 못하는 거죠. 결국 연애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깊은 소통이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꺼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니 상대는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정형이던 사람도 상대가 마음을 못 열고 나를 회피하는 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면서 불안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깊어지는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에 대한 방어 기제가 워낙 높다 보니 상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면서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그렇게 감정이 상했는지에 대한 대화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한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피하려고만 하는 게 회피형의 주요 특징 중 한 가지입니다. 갑자기 그만 얘기해, 우리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나 집에 갈래, 몰라,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대화를 피하고 일단 그 자리를 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만나든지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나는 찝찝한데 회피형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하는 거죠. 다시 그 얘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면서 또 회피를 하고 아까와 같은 상황이 계속 무한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일단 계속 맞춰주고 넘어가고 또 기다려주고 하면서 언젠간 나한테 그 이유를 말해주겠지. 자기가 마음이 내킬 때 나한테 말을 다 해주겠지.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겠지 하는 식의 자기 위로만 반복하면서 기다려보지만 절대 그런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마치 말년병장의 저녁처럼 말이죠. 상대를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봤자 절대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더 멀어지게 되고 나는 공황에 정신병이 걸리고 여기서 내 탓을 하게 되면 내 자존감만 더욱 박살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피형이 말이 없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엄청 수다도 잘 떨고 애정 표현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회피하고 밀어두려고 하는 성향, 그리고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를 얘기하면 상대가 자신을 싫어하게 될지도 모르고 자신을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정한 마음과 방어기제 때문이죠. 또한 회피형들은 깊은 친구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에서도 똑같이 회피기질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 싶으면 상대로 하여금 갑자기 왜 이러지? 나한테 갑자기 쌀쌀맞게 구는 것 같고 선을 좀 긋는 것 같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리를 두다가 또 약간 멀어진다 싶으면 쪼르르 달려와서 친한 척 구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질리고 지쳐서
죄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교류를 하는 친구는 남지 않게 되고 직장 동료든 대학 동기든 피상적으로 알고 지내는 친구 관계만 적당히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1순위고 2순위는 가족입니다. 절대 연인이 아니에요. 연인은 언제 헤어지고 날 언제 버릴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절대 내 마음을 다 못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은 피라도 같으니까 평생 볼 사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긴 한데 연인은 언제 남이 될지 모르니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런 갈등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회피 성향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다가 결국 못 참고 상대가 뭐라고 한마디 하는 날이면 그 순간 바로 칼같이 끊어낼 정도로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혼자 생각 다 하고 결정까지 다 내린 상태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상대는 맥없이 우리 관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허탈감과 함께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도대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연애하는 내내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끝날 때마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냥 나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한참 뒤에 그 회피형 친구랑 헤어지길 잘했다, 그 친구랑 사귀는 동안이 진짜 지옥이었구나 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회피형들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연애하면서 저희가 다 겪어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본 경험이 늘어나면 나중에 저런 특징 한 가지만 보여도 눈치를 채기 조금은 더 쉬워집니다만 그런 특징조차도 연애를 시작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를 약간이라도 볼 줄 아신다면 사주로 이를 미리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우선 회피형들은 적당한 거리두기를 중요시 여기고 상대와 너무 깊고 가까운 관계가 되면 스스로 통제받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는 관성이 강할 경우에 이러한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관성이란 나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운이고 사회적인 적당한 거리의 관계, 약간의 위선적인 뭐뭐 하는 척 이런 기운입니다. 관성은 정관과 편관을 의미하는데요. 사주의 정관이나 편관이 2-3개 이상 있으면 관성이 강하다 라고 말하며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만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하지 깊은 관계를 중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인 사이이자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본인만의 독립성,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직장 동료, 사회에서 만난 사이 등 이런 사이를 우리가 깊고 친한 관계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또한 여기에 인성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면 더욱 심해집니다. 인성이란 정인, 편인을 말하는데요. 정인, 편인 등의 인성이 사주에 없거나 약하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공감이나 이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사람 사이의 정이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고 간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없는 무인성의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냥 갑자기 뚝 끊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인성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상대방과 헤어지거나 싸우고 다퉜을 때 그 여파가 꽤나 오래가게 됩니다. 간혹가다 갑자기 상대방 생각도 종종 나고 지난 시간 그 관계에서의 후회나 자책도 좀 하게 되면서 자신을 고치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인성들은 헤어져도 그 여파가 하루도 안 가고 그냥 바로 털어버린 다음에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관계 역시 하루아침에 딱 끊어내는 경우도 많고요. 식상, 말하고 표현하는 자신을 나타내는 기운이 약하거나 없으면 더욱 회피 기질이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을 식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운이 없으면 내 깊은 속마음이나 속 얘기를 거의 하지 못하고 표현력 자체도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려고 하고 내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등 그런 회피형의 특징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식상이 약한데 반대로 인성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도 회피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능력인 식상의 기운이 약한데 인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니 혼자 골똘히 생각에 빠져서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리 말하라고 해도 절대 말을 하지 않고 혼자 생각에 깊이 빠져있는 경우도 회피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수기운이 강하면 더욱 그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주에 수기운이 강하게 되면 속을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주에 나를 뜻하는 일간이 수인데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정말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회피 성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회피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견 겁재 등 비겁이 강한 경우 자존심이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해져서 회피 성향을 띨 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강한 기운이라고 하면 적어도 3개 이상 갖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비견 겁재가 사주 원국에 3개 이상 있는데 식상도 약해서 자기 표현력도 약하고 관성이 강하고 이러면 더욱 회피형 스타일이 되겠죠.
물론 초심자분들이 이 모든 특징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회피형이다 라고 단정을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저러한 특징들을 모아보면 회피형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까지 종합하면 회피형을 알아볼 확률은 훨씬 높아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런 사주 특징을 갖고 있으면 회피형일 확률이 훨씬 높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미리 상대방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피형을 대처하는 방법이나 다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회피형을 굳이 겪지 않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헤어지고 그 상대를 고쳐 쓰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는 사주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그 타고난 기질은 절대 바뀌지 않고 평생 유지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정말 찐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회피형이었던 적도 있고 또 회피형을 겪고도 또 다른 회피형을 만나고도 이를 품어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결국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겪어보신 분들만 공감한다는 그 회피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대부분 회피형을 겪어보신 분들이겠죠. 정말 고생 많으셨고 회피형 만나지 말고 더 좋은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